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네, 2025년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격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은요, 이런 여러 불확실성과 어려움 속에서도 코스피는 45년 만에 4,000선을 돌파하면서 K 주식시장의 재평가 국면에 들어섰고요. K 컨텐츠 또 K 조선은 글로벌 무대에서 산업적 그리고 우리의 외교적 자산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 한국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권혁중 경제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세계 경제부터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 교수님, OECD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이제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을 하죠. 전제 성장 GDP 성장률 전망을 내놓고는 있는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은 일단 올해보다는 조금씩 낮춰 잡은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올해 세계 경제가 한 3.2%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3.2%라는 게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코로나 이전에 한 5년 정도 전 세계 성장률 평균을 구해보면 한 3.1% 정도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코로나 이전의 성장세를 지금 유지하는 정도. 그런데 사실 저희는 조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그 정도의 성장을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내년에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는 약간 더 성장률이 둔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OECD가 가장 최근에 내년 전망치를 뽑아낸 기관인데 내년에 리스크를 한 4가지 정도로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일단 휴전을 한 상황이고 이 무역 전쟁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은 좀 낮아진 상황이다. 근데 그것이 내년에 미국 중간 선거 앞서서 조금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현재까지는 관세로 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발생하진 않았는데 인플레이션이 혹시라도 조금 밀어 올려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 이게 이제 뭐랑도 연동이 되는 거냐면 연준의 금리 정책이랑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AI 랠리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의론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이 회의론이 강화되면서 자산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 어떡하나라는 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네, 지금 전 세계 정부들이 전반적으로 재정을 굉장히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정 건전성에 있어서 조금 약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 요 4가지 정도를 하방 리스크로 뽑았습니다. 네, 자, 하방 리스크 4가지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 소폭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권 평론가님, 그래도 상방 요인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특히 많은 분들이 경제는 아니더라도요. 우크라이나 종전, 휴전, 또 많이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재건이라는 이슈도 있고요. 세계 경제를 성장으로 이끌 또 상방적 요인은 없을까요? 네, 3가지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무역 장벽이 이제 완화될 기조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는 시장의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첫 번째로 뽑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학적 이제 불확실성이 좀 감소된다. 전쟁이 이제 뭐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런 좀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AI 관련 투자가 증가됨으로 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시장에선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OECD가 이제는 주요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을 이제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저성장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워낙 좀 안 좋았고요. 근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1% 정도 이제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는 재정과 이제는 통화 정책의 완화 정책과 맞물려서 실질 임금이 상승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의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성장률 자체를 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네, 국내 경제 성장률은 좀 이따 저희가 집중적으로 가보겠고요. 키워드 중에 AI는 상방 요인, 하방 요인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상방으로는 잘 되면 좋은데 또 이 AI 서비스와 기대가 깨지거나 AI 때문에 고용이 둔화되면 이건 또 하방 요인으로 가고요. IMF는 또 하방에다가 잡아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IMF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의 추이를 이제 3.2% 올해, 내년도 3.1% 이렇게 좀 하방 요인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하방 리스크를 뽑는다 그러면 첫 번째 무역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이민 제한 정책으로 인해서 생산성 저하,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이제 대표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노동에 대한 인력에 대한 수급이 좀 불균형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도 여전히 뽑을 수 있습니다. 다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I 신기술 이게 이제는 재평가 부분이 지금 들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생산성이 증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악재로 바뀌는 거죠. 네, 네. 악재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는 IMF는 이제는 하방 리스크로 이제 뽑은 상태입니다.